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과학이 지루하다고 하는 것을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요. 설령 과학자들이 말 그대로 페인트가 마르는 걸 지켜보고 있다고 해도 아마 진짜 끝내주는 실험을 하는 중일지도 모르죠. 모든 인류의 발전을 위한 적어도 좀 더 좋은 페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라도요. 여기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만 정말 놀라운 결과물을 내고 있는 과학적인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신기한 것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1. 태양 흑점 관측. 네, 이건 절대 멈출 수 없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과학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태양을 관찰하고 연구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태양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태양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표면에 있는 거대하고 어둡고 극도로 강한 자성을 띠고 있는 흑점들인데요. 몇몇 흑점은 지구보다도 크기가 큰 것도 있습니다. 서양의 관찰자들이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양이 완벽하다고 말했던 것을 믿은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인들이 흑점에 대해 최초로 묘사한 것을 보면 꽤 시적입니다. 태양은 떠오를 때 노란색이고 동전만한 크기의 검은 증기가 그 가운데에서 보이나니 라고 적혀있는데 기원전 28년에 기술되었죠. 고대 이후로 천문학자들은 흑점이 지구의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 1100년에서 1250년 사이에 미디블 맥시멈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많은 양의 흑점이 관찰되었죠. 그리고 그 기간이 중세 온난기라고 불리는 시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후에 1645년에서 1715년까지의 기간은 소빙하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짐작하시겠지만 이 기간은 태양의 불규칙 활동기인 마운더 맥시멈과 일치합니다. 이때는 흑점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죠. 2. 멈추지 않는 알람시계. 추상적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친숙한 물건으로 가봅시다. 그러고 보니 너무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바로 자명종입니다. 이 물건들은 아침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달콤한 잠에서 깨게 하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재미없는 유머를 좋아하나 봐요. 179년 동안이나 계속 작동하게 만들어 놓은 물건이 제 휴대전화가 아니랍니다. 그건 자명종에 있는 전자종인데요. 1840년부터 계속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지각을 했겠군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옥스퍼드 대학교 클레랜던 연구실의 로비에 놓여 있는데요. 여러분은 아마 과학자들이 어떻게 자명종이 계속 울리는 곳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자명종은 두 겹의 방음 유리로 둘러싸여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람이 계속 울리는 이유는 두 종 사이에 있는 추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건 이 두 개의 종이 드라이 파일이라고 불리는 배터리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의 정확한 성분은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종이 아직까지도 울리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3. 거의 영구적인 시계. 만약 누군가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계에 알람종을 갖다 붙이기로 결심한다면 그건 아마 이 잔인한 역사에서도 가장 잔인한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시계 장치는 뉴질랜드의 오타고 대학에 있습니다. 이 시계는 1864년 아서 베벌리에 의해 제작된 이후로 한 번도 태엽을 감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거의 멈춘 적이 없다고 하네요. 이는 온도 및 기압 변화에 매우 민감한 밀폐 상자를 잘 이용해서 가능한 건데요. 이 밀폐된 상자는 매일의 온도 변화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하고 상자가 팽창하면 시계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무게추를 들어올릴 만큼의 힘을 가합니다. 그렇다면 베벌리 시계가 영원히 작동되는 영구운동 장치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동을 위해서는 여전히 온도 변화라는 외부의 영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끔씩 유지 보수를 해주는 것 외에는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4. 삐딱한 타르 방울.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이 과학 연구는 가장 황당한 과학 연구에 주어지는 상을 수상했고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실험으로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 준비하는 데만 3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김이 새는 것 같네요. 1927년 과학자들은 깔때기를 우리에게는 타르 또는 아스팔트라고 알려진 고밀도 수지로 채웠죠. 1930년 마침내 이 물질이 아래로 내려오자 토마스 파넬 교수는 깔때기의 아래 부분을 열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 고밀도 수지가 딱딱한 고체가 아닌 액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고밀도 수지도 다른 액체들처럼 천천히 방울 모양을 형성하고 결국에는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걸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유는 과학적인 부정확성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 물질은 물보다 300억 배 느리게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7방울이 떨어지는데도 평균 8년이 걸렸다고 하죠. 공기 냉각 조절 장치 덕분에 그 이후 떨어진 2방울은 그 시간에 2배가 걸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간에 항상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떨어지는 것 같네요. 마치 이걸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비웃듯이 말이죠. 심지어 최초로 비디오 카메라로 관찰했을 때도 뭔가 이상이 생겨 깔때기에서 방울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순간이 삭제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물질이 떨어지는 순간을 볼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 이 깔때기는 웹캠을 통해 하루 24시간 매일 스트리밍 되고 있는 중이죠. 진짜 흥미진진하죠? 인터넷상으로 사람들은 언제 다음 방울이 떨어질 것인지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일도 과학이라면 아주 매혹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죠. 5. 500년이 걸리는 실험. 어떤 실험들은 인간의 수명이 너무 짧아서 오늘날 사람들이 질문하는 문제에 답을 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에서 시작되었죠. 에든버러 대학의 찰스 코켈의 질문도 그중 하나였죠. 어느 날 그는 많은 박테리아가 들어있던 배양 접시를 깜빡 잊어버립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잊었죠. 박테리아가 바짝 말라버릴 충분한 시간이었죠. 저라면 모른 척하고 창피해서 휙 버려버렸을 텐데 아마 이게 제가 과학자가 아닌 이유겠죠? 찰스는 저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박테리아를 살리려고 노력했고 성공했죠. 그 이후로 그는 박테리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지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2014년 그의 야심찬 실험이 시작되었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밀폐된 유리병들을 넣은 2개의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과학자들에게 보내는 설명서였죠. 왜냐하면 2514년에 찰스 박사가 병을 따고 박테리아를 되살리긴 어려울 테니까요. 아마도요. 25년마다 과학자들은 유리병을 열어서 박테리아에 물을 붓고 그것을 번식시키는 실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사용될 형식으로 설명서를 복사해 놓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500년 후에는 사람들이 USB가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6. 6만 6천 세대가 살고 있는 배양 접시. 미생물 학자들의 놀랄만한 인내심, 꾸준함, 그리고 끈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1988년부터 미국의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랜스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실험입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보자면 그리 길지 않은 것처럼 들리지만 12마리의 이 대장균 박테리아는 2016년 현재 6만 6천 세대를 번식했다고 합니다. 인간이었다면 거의 200만 년이 걸리는 시간이죠. 대장균의 모든 세대는 미세한 진화 과정도 계속 추적되어졌는데요. 그건 진화 자체를 축소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속적인 관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종이 환경에 최대한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고로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는 예측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의 일반적인 지식에 따르면 위 박테리아 실험에서 이미 보여줬듯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진화가 절대 멈추지 않고 자연은 항상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3만 1000에서 3만 5천 세대 사이의 대장균들은 이미 그들이 소화 가능한 것 외에 2종류의 음식을 더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켰죠. 이 실험이 멋진 이유는 실험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간단하고 지루한 시작도 위대한 발견이나 발명으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과학이 상상력을 일깨우고 정말로 알고 싶은 어떤 현상에 대해 정말 알고 싶게 만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클릭하시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